수율 관리였어요. 수율 관리. 기억나시나요? 좀 운동학생도 있고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이제 복습을 잘했다는 걸로 이제 의미하도록 하고, 자, 수율 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그 재고가 남지 않는 재화라고 얘기했었죠. 재고가 남지 않는 재화. 그것을 설명할 때 우리가 아마 지난 시간에 이걸 봤던 것 같아요. 자, 수율 관리 하면서 이렇게 했었죠. 수율 관리를 하면 일드 매니지먼트 상품과 서비스를 비교했었고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비교하면서 자, 상품은 눈에 보여서 유형성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유형성, 영어로는 tangible 했었나요? tangible? 자, tangible. 그리고 또 동질성, 생긴 게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고, 뭐 무게도 똑같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 여기 생산과 소비의 분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리는 여러분들 두 가지가 분리돼요. 두 가지. 하나가 뭐냐면 만들어지는 공간, 즉 만들어지는 공간과 장소와 소요되는 장소가 다르죠. 이걸 우리가 보통 공간적 분리 또는 장소적 격차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장소적 격차를 해소해 주는 것은 유통이에요. 원거리 간에 이곳에서 만들어서 이곳에서 사용하게 되니까 물건을 옮겨주는 거죠. 이걸 유통의 기능이라 한다면 여기에 또 뭐가 격차가 생기냐면 바로 시간적 격차도 생겨요. 시간적 격차. 그래서 만든 시간과 사용된 시간에 격차가 있어요. 그럼 여기엔 뭐가 필요할까요? 보관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보관. 여기에는 유통이라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공간의 격차를 해소해 주는 것은 유통, 시간의 격차를 해결해 주는 것은 보관. 그래서 보관은 창고에서 하는 거죠. 유통은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여타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뭐였냐면 바로 비소멸성이었었죠. 비소멸성. 그래서 신라면은 사라지지 않는다. 자, 이렇게 예를 들었다면 오른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상대적인 게 무형성이죠. 무형성. intangible. 그렇죠? intangible. 그다음에 이질성. heterogeneous. 그렇죠? heterogeneous. 그다음에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한번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시간에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서비스는 만들어 놓지 못한다. 바로 뭐가 없다? 네, 바로 보관이 안 된다. 즉 소멸해 버린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했던 것 중에 자, 수율 관리를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지금 앞에 상품과 서비스를 비교했는데, 수율 관리라 하면 영어로는 뭐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yield, 그렇죠? 매니지먼트 쓰고, 어제와 오늘 렌트카, 그렇죠? 렌털카가 다르다 그랬어요. 왜 다르냐면 피지컬, 물리적으로는 같은 차예요. 어제 차나 오늘 차랑 다를 수가 없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제의 렌트카는 어제 팔았어야 되고 오늘의 렌트카는 오늘 팔아야 된다. 그렇죠? 자, KTX를 운행하는 포레일에서 그렇죠? KTX 106 이 열차를 7칸째 6자리가 이거 비어 있는데 그러면 내일 팔아도 될까? 안 되죠. 내일 자리는 내일 팔고 오늘 자리는 오늘 팔아라. 이게 바로 수율 관리라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그렇게 팔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가격을 할인을 하거나 어떤 혜택을 주어야만 이런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바로 price discrimination, 가격 차별이라는 어떤 그런 방법이 나온다. 자, 그럼 가격 차별이라는 내용 중에는 자, 거기 보시면 자, 동일한 재화고요. 그렇죠? 동일한 재화 거기에 따라서 시간, 날짜, 요일, 계절,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그렇죠? 달라진다고. 그래서 시간, 날짜, 요일, 계절, 상황. 여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래서 달라지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가격 차별을 하는데 특히 같은 재화여야 돼. 동일한 재화. 같은 재화를 동일한 same quality 같은 재화를 시간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요일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리한다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사례가 뭐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자, 첫 번째, 버스. 그렇죠? 버스. 그리고 영화관. 영화관. 그렇죠? 외국 서적. 외국 서적. 그 다음에 소주. 캐리비안 베이, 항공기. 이런 산업에서 가격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가격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버스는요. 자, 6시 이전에 타는 손님과 그 이후에 타는 사람. 조조 할인은요. 뭐 10시는 조금 그렇다. 그렇죠? 뭐 8시에 오는 일찍 오는 고객들, 얼리 어댑터들은 싸게 해주고 뒤에 오는 사람들은 제값을 받고. 외국 서적. 미국 학생들은 30만 원 내고 책 사서 보고 한국 학생들은 한 5만 원에 원서를 사서 볼 수 있게. 그렇죠. 거기다가 소주는 이마트에서 파는 소주, 롯데마트, 홈플러스 파는 소주는 뭐 천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먹는 소주는 4,000원을 지급해야겠죠. 그러면 맛이 다른가요? 아니, 똑같아요. 격이 다른가요? 격이 똑같아요. 그러면 왜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들어오는 루트가 다른 거죠. 자, 집에서 먹는 사람들은 뭐 세금을 좀 적게 내는 거고, 식당에서 먹는 사람들은 주류 도매업체 들어오기 때문에 세금을 좀 많이 내는 거고. 자, 캐리비안 베이 언제 가장 비싼가요? 여름에 가장 비싸죠? 가족 극성수기 제일 비쌀 때야.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비싸도 사람들이 온다는 거지. 그러면 항공기는요, 여러분들, 항공기는 특히 여러분들이 유의를 좀 하셔야 된다 했어요. 항공기는. 이유가 뭐냐면, 항공기에서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는 가격 차별을 하는 게 아니야. 걔는 서비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걔는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는 가격 차별이 아니라 상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 항공기의 가격 차별을 어떻게 하는 건데요? 바로 한 달 전에 예약을 받고 출발하기 하루 전 예약을 받을 때 가격 차별을 할 수가 있겠죠. 비즈니스맨은, 사업하는 사람은 미리 예약을 해야 돼. 왜? 한 달 후에 꼭 가야 되니까. 그렇죠? 꼭 가야 되는데, 그러면 미리 예약하다 보니까 제값을 받는 거야, 정가를. 그리고 간혹가다 생기는 급박한 상황에서 캔슬. 어떤 사람들이 저 갑자기 미국 못 가게 됐어요. 그러면 당장 내일 출발해야 되는데, 내일 출발하는데 지금 어떻게 구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덤핑 내지는 가격 할인을 확 때리는 거죠. 캔슬 없이, 취소 없이, 연장 없이, 연기 없이 내일 인천공항에서 그 자리에 앉을 사람 누구? 그러면은, 그렇죠, 보통 이제 일 많이 안 하는 학생들이나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 내일 한번 가볼까? 그죠? 이렇게 갈 때는 항공기 값을 싸게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버스 얘기했듯이, 자, 이유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이 인센티브란 게, 어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고래를 춤추게 하려면 칭찬을 해야 되고, 소비자를 움직이려면 뭔가 더 줘야 된다. 그게 바로 영어로는 인센티브죠. 6시 이전에 오세요. 그러면 싸게 드릴게요. 싸게 태워드릴게요. 어차피 저 버스는 저 시간대, 그렇죠? 저 시간대 저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나갈 수밖에 없다면 이왕이면 태워서 가자는 거지. 한 사람이 더 탔다고 해서 저 버스가 아우 겁나 힘드네 이러지 않아요. 어차피 저 거대한 무게의 버스를 움직이기 위해서 디젤이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떼어가면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사람 더 태우면 더 좋은 거지. 그래서 한 800원 받는다면 버스 회사 사장으로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영화관 원래 12,000원인데 8시 이전에 오면 6,000원에 두 분을 보게 해드릴까요? 영화관에 있는 2명의 직원들, 영사기가 돌아가고 에어컨이 켜지고 뭐 조명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그 한 사람의 더 들어온 사람을 위해서 켠 게 아니라 원래 켜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 손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목적 때문에 켜져 있기 때문에 그 한 손님을 받으면 바로 두 손님, 그렇죠? 두 손님을 받으면 12,000원. 원래 정가는 24,000원 받아야겠지만 12,000원을 받아도 이 영화관에서는 아무런 손해 날 일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 서적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맨키 경제학을 많이 번다고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300불 정도를 받으니까 30만 원이야. 그런데 한국에서는 5만 원. 이유가 뭐냐면 이 책에 대한 이 탄력성 내지 책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식당에서는 4,000원, 집에서는 1,000원. 세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캐리비안 베이 여름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박이니 어차피 싸게 안 해줘도 돼요. 대신 겨울에는 추우니까 잘 안 온다고. 그러니까 가격을 할인해 주자. 자, 항공권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는
아니라고 했었지? 왜? 서비스가 다른 세임 퀄리티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 300만 원을 준 사업가, 100만 원을 준 그렇죠? 학생. 이 사람은 한 달 전 예매, 이 학생은 어제 예매. 그러면 시간적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 차별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지불용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그렇죠? 지불용이. 자, 지불용이란 게 뭔가요? 하게 되면 바로 지불하고자.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에요. 이 얘기는 다른 게 뭐냐면, 물에 대해서 정가는 1,000원이지만 어떤 사람은 물을 너무 좋아해. 그럼 그 사람들은 나는 물이 2,000원이어도 먹을 거야 하는 게 그게 지불용이야. 그런데 시장에 갔더니 1,000원이야. 그렇다고 여러분들 내가 지불하겠다는 그 가능성이 2,000원이라고 해서 2,000원을 내는 사람은 없어요. 바보지. 얼마를 내요? 1,000원만 내죠. 그때 그 1,000원 우리가 보통 소비자 잉여라고 했었죠. 소비자 잉여. 그러니까 지불료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요. 요것들을 기업들이 그럼 높은 가격을 내겠다는 사람들한테는 높은 가격을 받고, 작은 가격을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낮은 가격을 받는 거죠. 대신 이 두 사람이 서로 야, 너 얼마 냈어? 나 10,000원. 혹시 나한테는 왜 20,000원 받았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둘 사이가 얘기하더라도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첫 번째, 아저씨 이 항공권 얼마 주고 사셨어요? 300만 원. 저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화가 나서 항공사에 막 전화하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럼 항공사 전화했어. 왜 나한테 300만 원 받았어? 여기 고객님, 그 옆에 있는 학생은요 어제 예매했어요. 만일 고객님 어제 만약 표가 안 나왔으면 고객님 오늘 미국 못 가세요. 그러면 1억 달러 수출권 그거 날아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냥 조용히 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아니 내 친구는 영화를 12,000원이 아닌 6,000원에 봤다고 하는데 저만 그렇죠? 저만 뭐 이렇게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저기 민원인님 그러지 마시고요. 고객님, 고객님 아니면 일찍 오세요. 8시 이전에 오시면 그렇죠? 8시 이전에 오시면 충분하게 2,000원에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상대방을 그렇죠?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라는 거죠. 논리적인 근거. 자, 그래서 가격 차별은 그렇죠? 기업이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소비자의 지불 요의가 다른 그 갭을 명확하게 이용하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는 4가지 해결돼야 될 바로 기본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기본 조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투 그룹이야. 투 그룹. 그렇죠? 그룹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룹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룹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룹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투 그룹이야. 그래서 버스는 6시 이전과 이후, 영화관은 8시 이전과 이후, 항공권은 한 단절 예약과 아닌 것, 그 다음에 외국 서적은 미국 학생과 한국 학생, 캐리비안 베이는 여름과 겨울 다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룹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바로 MR. 우리 어제 설명했어요, 여러분들. 마지널 리베뉴라고 했었죠? 마지널 리베뉴. 한 사람의 손님이 더 들어와서 얻을 수 있는 수익. 마지널 리베뉴. 그렇죠? 그래서 마지널 리베뉴가 지금 영화관에서는 6,000원이었어요. 싸게 해줬으니까 6,000원. 그렇죠? 6,000원. 자, 그러면 이렇게 마지널 리베뉴는 6,000원이고 MC는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영화관이 부담하는 비용은 뭐가 있을까요? 물가, 휴직가,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았을 때 감가, 상각비 다 해서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하면 뭐가 더 커요? 6,000원이 훨씬 크잖아.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가격 차별을 해야지. 해서 하면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MC는 뭐라고 그랬었는데 마지널 코스트라고 했었죠? 마지널 코스트. 바로 비용이라고 했어. 비용. 그렇죠? 비용. 마지널 코스트 비용. 그래서 MR. 그렇죠? MR이 MC보다 클 때.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바로 세 번째 조건이 노 리세일이었어요. 노 리세일. 바로 재판매가 어떻게 돼야 된다? 금지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싼 곳, 그러니까 그 소비자가 싼 곳에서 사서 비싸게 팔면 안 된다는 거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안 된다.
자, 그런 의미에서 no resale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설명했지만 여러분들 미국에서 책에다 이렇게 마크를 찍는다 그랬어. 뭐라고 써 있냐면 not for sale in North America. 뭐라고요? 미국에서 판매하지 마시오. 제가 소주병이 없어갖고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주병에 써있어. 유흥업소 판매 금지 또는 뭐 주흥업소용 뭐 이렇게 찍음으로써 시장을 나누려고 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누가 필요하다? 바로 포텐셜 커스터머가 필요하다. 바로 잠재 고객이 필요한 거죠. 잠재 고객. 그렇죠? 잠재 고객. 하면서 잠재 고객이라 하면 버스도 타봐야 되고요. 캐리비안 베이도 가봐야 되고 영화도 봐야 나중에 또 볼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는 볼 수 있는 기회, 탈 수 있는 기회, 먹어볼 수 있는 기회,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자. 값싸게.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포텐셜, 잠재 고객이 아닌 액추얼 커스터머, 즉 실제 고객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는 의미에서 네 번째 조건이 바로 포텐셜 커스터머였어요. 포텐셜 커스터머.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일드 매니지먼트를 설명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뭘 볼 거냐면 서비스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마케팅에서는 그렇죠? 마케팅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고객들에게 뭔가 어필하기 위해서 고객들에게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믹스란 걸 해요. 믹스가 뭐냐면 고객에게 접근하기 위한 네 가지 기본,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상품이에요. 상품. 자, 그래서 상품의 프로덕트가 첫 번째, 그죠? 그 마케팅 믹스의 요소이고, 두 번째가 아무리 상품이 좋으면 뭐예요? 너무 비싸면 고객들이 외면하는데, 그래서 고객들이 유혹을 받고 살 수 있는 적정한 가격. 그렇죠? 이걸 바로 프라이스라고 하죠. 가격. 프라이스가 있어요. 두 번째 요인이고요. 자, 상품도 좋고 가격도 좋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사람들 또는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해야겠죠. 프로모션. 광고라든지 PR이라든지 알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세 번째 프로모션이라고 하죠. 프로모션.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바로 팔면 뭐해? 안 갖다 주면 꽝이잖아. 잘 갖다 줄 수 있는 바로 플레이스가 필요하겠죠. 플레이스. 우리는 얘네들을 바로 유통이다 이러죠. 유통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뭐랬냐면 마케팅의 4P다 이래요. 마케팅의 4P. 그러면 마케팅에서는 4P라면 서비스는 여기에다가 3개를 더하겠다고요. 그렇죠? 3개를 더하겠다고. 그래서 서비스는 7P예요. 7P. 서비스는 7P다. 자, 그러면 서비스는 7P인데 그러면 기존의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는 기본적으로 깔고요. 한마디로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고 거기에 3개를 더하겠다고. 그 3개가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 그렇죠? 여기서는 첫 번째지만 마케팅에 4P에 더하면 5P가 되게 다섯 번째가 되겠죠. 그 다섯 번째가 이해했을 거로 봐요. 지금 제 얘기를. 다섯 번째는 바로 뭐냐면 서비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죠? 즉 people이 필요하겠죠. people. people.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자, 어떤 이런 서비스의 상황 또는 이런 구성 요건들을 보여주는 물리적 증거가 필요하다. 물리적 증거.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프로세스. 그죠? 프로세스. 자, 프로세스는 우리가 한국말로는 과정 그러고요. 피지컬 에비던스는 우리가 물리적 증거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는 당연히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광고 중에 이런 얘기 나오죠.
사람을 향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서비스 마케팅의 주 요소 중에 첫 번째는 people이었고요. 자, 피지컬 에비던스의 사례는 뭐가 있는데요. 제가 어느 지역에 방문을 했는데 하나은행을 찾아가고 싶어요. 잘 몰라. 길 가던 사람한테 물어봤어. 저기 죄송한데요. 혹시 여기 근처에 KB 하나은행 없나요? 아, 이쪽으로 쭉 200m 가셔서 오른쪽으로 꺾으셔서 50m만 가시면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제가 지금 하나은행을 찾을 거니까 하나은행을 찾을 테니까 주로 어떤 색깔을 염두에 두고 찾을까요? 간판을. 그렇죠. 그린. 녹색을 찾으면서 보려고 노력하면서 찾아가요. 길을 찾을 때. 제가 만일 신한은행을 찾을 거면 짙은 청색을 찾아갈 거고요. 국민은행을 찾을 테면 제가 갈색을 찾을 거예요. 농협을 찾아갈 거면 그 하나은행보다, 그죠? 하나은행보다 더 옅은 주로 연두색을 찾아갈 거예요. 연두색을. 이것은 뭐냐면 농협이라든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런 은행들이 색깔을 고객들에게 입히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리고 고객들이 연두색, 녹색, 청색, 흰색, 갈색 하게 되면 은행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탔을 때 대한항공에서 제공하는 수건이라든지 냅킨이라든지 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다 찍혀 있어요. 코리안 에어라인, 아시아나항공 찍혀 있다고요. 이유인즉슨 왜 찍는다고요? 바로 피지컬 에비던스. 우리에 대한 광고 내지는 우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 로고들을 콕콕콕 찝는다는 거죠. 콕콕 찝는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서비스 3P에서는 첫 번째가 people, 두 번째가 피지컬 에비던스, 그리고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프로세스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호텔에서 그렇죠? 호텔에 들어온 비즈니스맨 또 사업가가 아주 밥을 잘 먹었어요. 예약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수영도 잘했고 운동도 열심히 잘했고 밥도 잘 먹고 이제 방에 들어가면서 자면서 그 호텔 프런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내일 비즈니스상 골프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꼭 5시에 깨워주세요.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모닝콜 해주세요. 웨이크업 콜 해주세요. 근데 웨이크업 콜이 맞죠? 영어로는. 웨이크업 해주세요 했는데 일어났더니 10시인 거야. 그 호텔 프런트에서 제 부탁을 깜빡했던 거예요. 깜빡해서 제가 까먹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휴대폰을 확인해 봤더니 전화가 50통이 와 있어. 문자가 100개가 와 있어. 그리고 마지막 문자는 F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났어. 그렇죠? 제가 어떤 건지 알고 이제 서로 간에 우리 암묵적으로 알죠? F로 시작해서 U로 끝나는 그런 욕이 있어요. 그렇죠? 뭐 손 모양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비즈니스는 꽉 난 거죠. 뭐 때문에? 전화 한 통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100-1은 99가 아니라 0이다. 서비스 마케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따라서 과정, 프로세스를 중요시 생각해라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제 했던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게 바로 뭐였냐면 수율 관리였어요. 그렇죠? yield 매니지먼트. 어떻게 쓰냐면 수율을 어떻게 나눴었죠? 자, 아래쪽에서는 포텐셜 잠재 수입을 쓰고요. 우리가 잠재 수입이란 거 뭐냐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모두 팔았다는 가정하에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위에는 뭘 쓰게 되냐면 실제로는 그게 다 안 나간다는 거죠. 뭐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뭐 사람의 수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들어오시는 고객들의 수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액츄얼 리베뉴 실제 수입이 되는 거죠. 실제 수입. 그래서 자 여러분들 얘는 실제 수입이라고 하고요. 얘는 잠재 수입이라고 해요. 그렇죠? 실제 수입, 잠재 수입.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게 호텔이었어. 호텔.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이메일 같은 거 갖고 올 거야. 아니,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인데 멀리 가지 마세요. 어디로 오세요? 호텔로 오세요. 일명 이거를 호캉스라고 하죠. 왜 바닷가 가서 바가지 쓰시고 이상한 쪽방 같은 데를 뭐 30만 원씩 가서 고생을 하세요? 그 떼약볕에서 왜 자외선 풍부한 떼약볕 받아갖고 수영을 하세요? 더러운 화장실을 쓰세요? 가서 밥 먹으러 왔더니 국산 그릇이 2만 원. 이런 왜 바가지를 쓸어 가세요? 본인의 차를 가지고 본인의 가족들을 태우고 왜 그런 걸 가세요? 차라리 어디로 오세요? 호텔로 오세요. 호텔. 왜 호텔이 가능하냐면 8월 달부터 8월 말까지 호텔이 비어요. 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호텔에 주로 오던 고객들이 사업하는 사람, 회사원들, 출장 온 사람,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맨들 이런 사람들이 온다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휴가를 가요. 그러니까 호텔이 비어. 그러면 호텔이 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셰프라 그러죠. 그 호텔 요리사가 출근을 안 하나요? 저기 오늘 특선 스테이크 주세요. 오늘 저기 주방장님이 안 오셔갖고요. 이럴 수는 없다고. 손님이 오던 안 오던 간에 셰프는 와서 딱 칼 딱 들고 있는 거야. 다 준비를. 주문 오더 내려질 때까지. 그 밑에 주방 보조, 그렇죠? 서브들 다 대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 직원들. 그다음에 매니저들 다 나와서 앉아 있어요. 예약 받으려고. 호텔 문 열어주시는 분들 다 문 열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 근데 손님이 안 와.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손님이 안 와도 청소를 하고요. 손님이 안 와도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방도 다 지금 스탠바이 돼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아, 채우고 가자고, 채우고. 그럼 비즈니스맨이 안 오는데요? 그러면 가족분들이 오셔서 그저 멋지게 서울 야경 구경하면서 밥 맛있는 거 먹고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아침에 사우나 하고 갈 수 있게 해드려. 대신 가격을 싸게 하면 되잖아. 원래 방 하나가 20만 원인데 10만 원만 해봐. 오신다고. 10만 원이지만 이 호텔에서 거기에 투입되는 MC 그 방을 더 내보내서 나가는 비용은 2만 원도 안 된다고. 예를 든다면 2만 원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비용은 2만 원이 들고 얻을 수 있는 수입이 10만 원이라면 해야지. 그렇죠? 자, 그 얘기가 바로 호캉스 얘기가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들었던 게 지금 여기 호텔이 있는데 빨간 거 그죠? 여기 호텔이 있다. 그런데 방이 200개가 있네. 방이 200개가 있어요. 그 200개의 방 중에 그렇죠? 뭐 뷰가 좋은 방이 있고 나쁜 방도 있겠지. 정가는 무조건 똑같아. 정가는 $100. 그러면 여러분들 아래쪽에 그렇죠? 그렇죠? 자, 포텐셜 잠재 수입은 정해져 있어요. 얼마냐면 $100짜리 방이 200개가 매일매일 나가는 거야. 그러면 얼마예요? 잠재 수입은 아래 분모는 2만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딱 2만으로.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if 1번 진짜 $100 받게 되면 실제로 고객은 다 안 논다는 거야. 왜? 굳이 뷰가 좋은 방만 차지하지 아래쪽 방은 안 오고 싶어 해. 그러니까 $100 했더니 80개의 방이 나가더라. 그럼 80개면 8,000이구나. 그렇죠? 8,000이에요. 그러면 $100를 받게 되면 80개가 나가서 수율은 어떻게 변한다? 그렇죠. 2만 분의 8,000, 만 분의 4,000, 40%가 되겠네요. 40%. 그래서 야, 좀 더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럼 매니저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사장님, 우리 한번 50% DC 한번 행사 갈까요? 가볼까요? 오케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50를 받았더니 $50 받게 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머리 잘 써야 돼. 가격이 반했어. 그랬더니 방이 다 나간 거야. 그렇죠? 방이 다 나갔어. 그랬더니 몇 개가 나갔어요? 200개가 다 나갔군요. 그러면 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2만 분의 만, 2만 분의 만, 만 분의 5천, 50%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0%구나. 그럼 이제 이때 나오는 거죠. 야,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율은 얼마일까? 최대. 그럼 제안을 하는 거죠. 좋은 방은 몇 개가 나간다?
아, 위쪽에 좋은 방은 80개가 나가더라. 오케이. 걔네는 뭐 하자? 80개는 100달러를 받고, 아래쪽에 120달러는 어차피 내 100달러 받으면 안 들어오니까 50달러만 받으면 되겠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방은 100달러를 받고 몇 개? 80개. 나쁜 방은 싸게 해서 50달러를 받고 120개.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잠재 수입은 2만 달러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했을 때 얘는 8천이고요. 얘는 6천이 돼요. 그럼 얘는 합치면 14,000이 되고요. 2만 분의 14,000, 만 분의 7,000, 70%로 바뀐다. 그렇죠? 바뀐다. 이게 바로 뭐다? 핵심이죠. 기업의 최대 수율은 바로 70%다. 어떻게? 비싼 방은 비싸게 받고 싼 방은 싸게 받음으로써 그 기업은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업한 그렇죠?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로 묶자면 상품과 서비스가 차이가 있다. 서비스의 특징은 무형성, 이질성,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소멸성. 따라서 소멸하는 서비스 재화를 그날의 서비스는 그날에 팔고 다음날의 서비스는 다음날에 팔기 위해서 만약 그날의 서비스가 팔리지 않을 것 같으면 뭐 하자? 가격 차별 전략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유혹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 차별을 해야 되는데 가격 차별은 버스, 캐리비안 베이, 외국 서적, 소주,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영어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네 가지 선행 조건이 그죠? 해결이 돼야 된다. 그 네 가지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룹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MR이 MC보다 커야 된다. 세 번째는 재판매가 금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잠재 고객이 풍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기본 조건을 다 해결한 상태에서 이 수율 관리가 가능한 산업이 있다면 호텔이라든지 렌털카라든지 이렇게 재고가 남지 않는 산업에서 수율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만일 호텔방에 방이 200개가 있는 호텔이 100달러를 받을 때는 방이 80개가 나가고 50달러를 했더니 방이 다 나가더라. 그렇게 되면 최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잘 나가는 80개는 100달러를 받고 잘 안 나가는 120개는 50달러를 받게 되면 8,000 플러스 6,000, 14,000, 2만 분의 14,000, 만 분의 7,000 수율이 70%로 바뀌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우리